맨 끝에 있습니다. 4강 위에 있습니다. 신봉사 단풍. 청아 오늘은 날이 별로 좋구나. 고요한 주황색. 자, 4강 바로 위에 제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적 화자 지금 하려고 이런 거 가옵니다. 지금 시적 화자. 청아 오늘은 날이 별로 좋구나. 고소한 주황색, 고용 같은 젓갈색, 노릇한 노란 단풍. 잎은 이리 거치노. 돌쇠 손이야. 잎은 까칠까칠 시험니 발등 같네. 아버지 오늘이 가을이라요. 무엇이여? 아니 벌써 신봉서 눈 뜨다. 이 시조가 누구라고요? 신봉서죠. 신봉서를 시조하자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아니면 신봉서가 시조하자잖아요. 신봉서하고 심청이하고 심청이가 아버지 데리고 가을 단풍놀이 갔어요. 그 앞 못 보는 신봉서는 단풍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보고 처음에 뭐랬다고요? 오늘 날이 너무 좋으니까 뭐 좋다 해서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을 상상하게 하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잎을 이제 만지게 합니다. 그치니까 뭐라고요? 그치니까 이건 누구라고요? 돌쇠 무슨 뭐 돌쇠 무슨 손이고 무슨 손은 거치잖아요. 일만 해갖고. 그래 까칠까칠하니까 시어머니 같고. 시어머니 발등. 이렇게 해서 그 단풍 색깔과 단풍 잎을 그 잘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날씨가 화창하니까 이런 색깔을 신봉사에 생각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단풍 잎을 만지게 해서 그래도 이 아버지가 이 화창한 날이 가을임을 못 깨달으니 못 느끼게 하니까 오늘 가을이다니까 진짜 가을이가 놀라서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봤는데 이 시적화자는 신봉사잖아요. 이렇게 자기 말고 다른 시적화자 자꾸 연결시키고는 시를 좀 많이 써보라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신봉사 단풍놀이. 그 단풍 보고 눈 떠볼까? 그러니까 벌써요? 그 알아보나? 안 벌써. 그 다음에 그 윤동주 별내는 밤은 역시 시조가가 누굽니까? 내 이름자 나오잖아. 내 이름자 한번 봅시다. 나는 무엇인가 그리워서 이 맑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섭하는 바닥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는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담배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멋진 언덕 위에 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테다. 굉장히 긴 시거든 이 시가요. 많이 생각되어 있는데 별내는 밤을 통해서 어떤 식민지의 어떤 그런 부끄러운 삶,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자기 성찰을 통한 어떤 자기 부끄러운 삶, 그래서 별을 내면서 이 삶을 꿈꿔보는 그런 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나 시적화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나라에 이런 그 젊은이를 시적화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시인과 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시를 한번 보세요. 교모 이육사입니다. 검은 그림자 설설하면 내 마침내 고소속히 빛과 부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푸른 하늘에 닿듯이 세월이 불타고 좀 남아졌어. 차라리 봄도 꼽히지 마라. 그 밑에 이어집니다. 이게 이육사의 교목입니다. 교목이 뭐죠? 관목 반대, 큰 나무, 진달래같이 뭐 이래 하는 말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감나무, 뭐 밤나무 이런 거, 소나무 같은 거, 사람 올라가는 큰 나무를 교목이라 하죠. 교목. 그 학교 글자가 이거 요 닿습니다. 여기 교목. 큰 나무, 관목 반대, 관목. 관목이라는 관목. 작은 나무는 관목이라는 반대 교목입니다. 요 시는 호남보람 뭡니까? 못해라 말아라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강렬하죠. 부정적을 통해서 뭔가를 강렬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게 남성이에요. 남성 화제예요.
남성 화자입니다.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치 호수도 깊이 거꾸러져서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한다. 왜? 나무가 크고 우름하니까. 풀 아래 닿듯이 세월이 불타고 뚱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못 핀다. 그 연약한 봄, 계절이 변할 때는 봄마도 오지 못한다. 그런 강한 의지, 강한 거부를 통해서 어떤 남성적 화자의 어떤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는 시예요. 6.3일치 인동교 반대로 남성 화자를 주로 선택합니다. 교목처럼 아주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식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교목처럼 이런 식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삶을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모태라.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거의 어디로 나타난다가 나옵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시적 화자는 주로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의미 나타난다. 의미. 이 의미는 좀 뭡니까? 의도잖아요. 목소리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들이오다 뿌려서처럼.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 의도는 거의 동일시. 화자가 누구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르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점입니다. 시점. 시점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적 화자가 시 작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떤 시점이 이제 정해지죠. 돈 없으면 서울 가서 용변도 못 본다. 재밌습니다. 오줌통이 퉁퉁 불어가지고 시골로 내려오자마자 아무도 없는 들판에 서서 그걸 냅다 꺼내들고 서울 쪽에다 한바탕 쏴댔다. 참 재밌게 써놨습니다. 경기도 안양인가 분인데 김대규 씨라는 분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 작품은 1995년작인데 돌아가신 건 1918년 7년 됐네요.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제목이 야초입니다. 네, 야초. 그러니까 뭐 풀이죠. 풀. 덜풀. 풀 쉬운 말하면 덜풀. 흙을 소재로도 많은 시를 썼습니다. 김대규 씨는. 그래서 뭐 마지막 보면 생각되고 가끔씩 밥통이 터져나는 소리에 들판에 온갖 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곤 했다. 가끔 밥통이 터져나오는 소리에 밥통이 뭡니까? 위. 그렇죠. 위죠. 왜 밥통입니까? 밥통 위를 그때 우리말로 뭐라 했죠? 양 그렇지. 양 곱창할 때 양입니다. 양 위입니다. 소 마지막 사위가 양인데 이 밥통이 터져 나오는 소리는 방귀 소리. 그렇죠. 방귀 소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냅다 서울 향해서 쏴버렸죠. 오줌 막 차이는 걸 참고 왔다가 서울 향해서 시골 와서 뺐다 쏴붙고 또 방귀를 빡 끼서 서울 향해 버리니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서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판, 도시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판. 나아가서 그 농촌에서 그 앞부분 나와있듯이 서울은 용변도 못 본다고 했잖아요. 용변도 못 볼 정도로 서울 사람은 돈만 챙기고 용변도 옛날에 우리 돈 그랬잖아요. 돈 주고 오줌 넣었잖아요. 지금 분 있어요? 문도 화장실 문 다 열어놨어. 그래요. 상가에 문 다 잠가놨어. 주문 안 하잖아. 또 문화관도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돈 주고 오줌 넣어야 되는 상황이 그것을 통해서 자본주의 비판입니다. 자본주의 비판은 있어요. 농민들이 오줌보가 퉁퉁 붓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도 오줌보가 퉁퉁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오줌통이 퉁퉁 불어가지고 시골 내려오더라고요. 오줌도 못 넣고 내려와서 그 농촌의 사람들의 어떤 도시에 대한 어떤 비판. 그야말로 비판하는 풍자적인 작품이에요. 재밌게 써놨잖아요. 그런 것이
이 작품. 이건 또 뭐냐면 농부라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자본주의 비판이에요. 농부라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서울의 돈 많은 서울에 대한 실제로 그 우리나라는 강남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강남하고 창원이나 부산하고 다릅니다. 강남 지금 내 처남에 사는데 강남 잠시에 그 한신아파트 재개가 들어가요. 평당 2천만 원. 2억입니다. 평당 2억. 그리고 압구정동 있잖아요. 압구정. 압구정이 뭐예요? 압구정이 뭐 말이에요? 아시는 분? 압구정. 기억이. 어? 기억이 안 나요. 압구정 불이 기력이 없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에는 임금을 3명이나 모시면서 부귀와 영예를 독차지한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인 조선의 그 간신입니다. 이 사람이 압구정에 정자 지어가 탱탱으로 놀았다 해서 그 동네 이름이 압구정이에요. 정자예요. 그걸 의심을 썩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것을 자기들 누리고 있어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명이가 왕을 자기 딸을 세 왕한테 다 넘기면서 자기 권력을 특권을 누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 명이가 조선. 그 사람이 그 압구정이나 정자리에서 놀았다 해서 그 동네 이름이 압구정이에요.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겠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평당 2억짜리 사고 우리 집 하나 팔아야 그 땅 한 평 삽니다. 내 거야 합니다. 우리 집 한 평, 우리 집 한 채 사야 그 땅 한 평 산다. 아파트 한 평 산다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른 데 다 아파트가 부산 확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좀 모르고 있잖아요.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부산은 분양된다고 지금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아파트 보니까 유명한 사람 그거 다 사더라고. 정치. 이게 바로 그겁니다. 냅딱 서울이 되고 냅딱 수사에 되니까 그 자본주의 때문에 비타고. 공기도 좋게 하니까. 압구정. 그래서 시골과 서울, 빈과 부, 가난과 부자를 비판하면서 대조하면서 자본주의, 또 농촌의 그 농촌 생명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 도시에 대한 조롱하고 있는 시예요. 자본주의와 도시를 조롱하고 있는 시가 이 시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비정한 메커니즘을 농촌의 시점으로 해학적, 직선적, 야만스러운 비속어적 목소리를 도시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거 가지고 드러냈다. 그러니까 농촌의 촌놈 냈다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의 촌놈을 시점으로 선정해서 그런 도시의 어떤 그런 비생명성을 직선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인칭 화자 아까 했고요. 뭐 내가 나오면 1인칭 화자고 내가 안 나오면 3인칭 화자입니다. 그러고 했고 어떤 특정 인물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서정적 표현이다. 화자가 체험한 한 부분이 아닌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정적 표현이고 이 시인의 시세계 속에 전자인물 입장이 되어 그 인물이 반화하는 형태 또는 시적 화자가 체험의 한 부분이 아닌 유형 화자가 시세계 밖에서 시세계를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화자는 전적으로 타인의 체험, 내가 경험한 남의 경험한 걸 바탕으로 진술하는 시점. 특히 시적 화자는 4가지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상의 거울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볼까요?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운 사업에 골몰할 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닮았어.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관찰할 수 없으니 폭 섭섭하오. 자, 이 나는 누굽니까 지금? 이상의 날개, 이상의 그 거울에 나오는 나는 누굽니까? 거울 밖에 나죠. 거울 밖에 나. 거울 밖에 내가 거울 속의
속의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와 나를 서로 어떤 모습인가를 견주어보는 시죠. 그러면서 띄어쓰기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그 30년대 모더니즘 시예요. 다음 우리 모더니즘 시를 들을 겁니다. 이 허무주의, 다대견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라다 기존에 있는 그런 형태를 다 질서 다 물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뭐 상황을 묘사하거나 그려내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거울 밖에 있는 내가 거울 안에 나를 보면서 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화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상이에요. 내가 화자가 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분열, 내가 알고 내가 있다는 분열의 인식, 내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인식,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시에서 나옵니다. 김혜경이죠. 본명이 이상 김혜경이고, 이 당시에 이 거울이라든가 오감도라는 시를 쓰면서 저 사람 시인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한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단이죠, 이단. 결국 조선일보의 이 시가 연재되다가 연재 못됐잖아. 그 당시 시를 받겠습니까? 띄어쓰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짜고 얘기하니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받았으면 거울 속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울을 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거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다. 인식의 시각. 이런 단어가 당시에 30년대 색다른 것이었을 겁니다. 색다른 이미지 줬을 겁니다. 그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랬습니다. 거울 속에 참나와는 반대요만은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나와 반대죠. 내가 오른손 지금 왼손 들잖아요. 반대지만은 꽤 닮았습니다. 내가 요 침치는 왼쪽에 치고 있습니다. 요 치잖아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그래 거울 속에 있는 나, 현상으로서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프냐 고민하고 할 수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노? 안타깝다 했습니다. 퍽 섭섭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는 자꾸 이 이상 시인을 등장할 때는 이광수 소설가를 생각해내고,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마강수 시인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과의 공통점은 야한 소설. 마강수. 야한 소설은 마강수. 마강수 맞나? 이광수 소설가 무정가 이 이상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했다가 입양을 양자를 당했어요. 양자. 백부한테 다 큰 집에. 큰 집에다 양자. 네, 다 둘 다 그래요. 백부 옛날에는 그래 많이 갔잖아요. 뭐 형제들 이렇게 양자 많이 가. 양자 가서 큰아버지 집에 양자를 나갔습니다. 거기서 뭐 큰엄마 큰아버지가 자기 자식만큼 돌봐주겠습니까? 아니지. 여기서 오는 어떤 것을 이렇게 뺐다가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뺐다가 가다가 결국 일본한테 낳게 돼서 친일된 친일의 선두주자가 됐던 이광수고 춘원이고, 그 엄마 아버지가 이광수 작품 속에는 엄마 아버지 그렇게 비참해요. 실제로 아버지 쪽 일주일 만에 그 전염병으로 해서 엄마도 죽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비참하게 나옵니다. 부정적으로 나와요. 이 이상도 좀 그런 류의 백부 밑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뺐다가게 하는 거예요. 뺐다가게. 시는 뺐다가게 시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맞죠? 좀 정상으로 뺐다가 해야 됩니다. 뺐다가 하다 보니 이런 시대가 나왔고, 남들 다 뛰어서 자기는 뛰어서 가졌습니다. 이런 뺐다간데, 그것은 그 건축 전공이잖아요. 전공도 건축 하나 못한 말이에요. 마지막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애인이 누구면 금몽이죠. 금몽이라는 그 사람을 나누고 동거다고 그랬습니다. 여 26이죠. 앞에 윤동열 27, 요는 26이 한 20대 이렇게 한창 씻을 나이에 좀 더 살았으면 좋은 치가 더 나왔을 텐데 아깝게 다 생을 마감해서 좀 그랬어요. 어쨌든 모더니즘, 다다이즘 이런 거 함께 했다고. 그래서 어떤 작품은 자본의 내만 또 다른 나를 인식하려고 시적 화자를 거울 밖에 있는 나와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대상으로 했다는 거. 시적 화자가 남는 시적 대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시적 화자를 찾아내고 또 내가 어떤 시를 쓸 때 그 상황을 시적 화자를 어떻게 변신해서 나타낼 건가. 지금의 나와 다른 모습의 시적 화자를 그 시에 담아가는 연습을 해야 시가 새롭게 탄생된다. 그 위해서 오늘 이제 시적 화자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제 질문.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질문 내지는 뭐 토론 내지는 우리 온라인도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거리를 내가 물어볼 겁니다. 이분현님, 날과량이님, 성아 정선선님, 임민호 씨는 됩니까? 안 됩니까? 군인이라 가지고 지금 듣기만 듣네요. 네. 1방만 되네요. 세 분이 계시네. 세 분. 말괄량에 나갔습니까? 얼굴이 안 나오시네. 말로이 나왔겠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네. 정문만 나오는데. 어. 자, 우선 오프라인 쪽에 질문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시를 좀 낙관을 이용해서 또 재밌는 게 해볼까요? 그러면 자녀를 결혼시키면 돈이 생기죠. 그 돈을 뭐라죠? 자녀를 결혼시키면 돈이 들어요. 경리씨 뭡니까? 아이고, 열심히 봐. 교수님, 자녀를 결혼시키면 생기는 돈. 저 질문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아, 그 앞으로 네. 보고 하면 돼. 앞으로 그대로 보고 하면 돼. 그대로. 예. 네, 누가 불렀습니까? 예, 예. 김성선입니다. 예, 예. 저는 예. 힘들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 계속 어렸을 때. 하십시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은 현재 쓰면서 하다가 시점은 바뀌기는 하나 많이 쓰다가 보니 너무 진부하다, 너무 오래된 것 같다, 낡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 시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현대 시적으로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변신이잖아요. 변신. 들립니까? 네. 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 속에는 내 경험이나 내 과거의 모습만을 시에 담은 그런 모습으로 시적 화자를 선택해서 시를 노래했는데 좀 뒤로 가시면 돼요. 뒤로 가. 이제는 좀 다른 아까 말씀드린 16세, 20살의 내 모습으로 시적 화자가 선정돼서 시를 한번 노래해버려요. 그러니까 50년 전 내가 돼서 그 시를 노래한다 생각하시고 또는 제3자가 돼서 아까 제가 제 시를 심청이 눈 뜨는 이야기, 신봉사 눈 뜨는 이야기를 했듯이 제3자가 돼서 어떤 대상을 노래해본다. 지금의 내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을 노래하려 하지 마시고 과거에 50년, 40년 전에 내가 돼서 시를 노래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돼서 내라는 말을 거기에 등장시키지 말고 그 시
밖에 시적 화자를 등장시켜 내를 등장시키면 안 되죠. 그 시 속에 괴세 3자가 돼서 아까 그처럼 청아 오늘 날이 너무 좋구나. 심청이가 신봉사가 심청이한테 말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적 화자를 제 3자가 돼서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연습 자꾸 해보셔야 시가 달라지고 시가 발전하고 시가 이렇게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시적 화자를 변질시켜봐라. 그 변질 크게 두 가지다. 과거에 30년, 40년 뭐 옛날 그 데이터들 시절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또 제3자가 돼서 그 시를 노래해 보는 거예요. 벚꽃을 내가 벚꽃이 돼서 내가 아까 그 달팽이가 너의 시적 화자가 된 것처럼 벚꽃이 시적 화자가 된 벚꽃을 한번 노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변신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시적 화자를 내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시의 그 스타일을 벗어나서 시적 화자의 모습을 한번 변신시켜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음 일주일 후에 한번 그 시를 읊어보십시오. 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온라인 오픈에 같이 만든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답변해 드릴게요. 고민 뭐 이런 거. 이게 토론식 수업을 이제 3번 정도 들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동안 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질문을 던집시오. 배경희 씨. 그냥 저는 뭐 이게 꼭 시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아침에 수필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선생님이 뭐 할아버지와 손녀 이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문득 외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우리 엄마가 이제 나는 외동딸이라 그래 이제 할아버지 집은 위에 있었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때 하필 개혁되면서 할아버지가 우리하고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무한적으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할아버지 추억들이 막 쫙 지나가서 아 나도 이 얘기를 한번 쓰고 싶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거의 나를 돌아가는 그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 2025년도 말 때는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근데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 돌아가면 바쁘게 시간이 24시간이면 24시간 안 돼요. 요새는 12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서 오늘 메모를 했어요. 한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써보자는 생각. 그래서 뭐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질문은 좀 힘들고 제 생각을 그냥 표현해봤습니다. 내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시를 쓰는데 이제 정말 멋진 시를 한번 쓰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 소망이잖아요. 남들이 보고 막 감동을 받아가 야 걔가 이런 시를 어찌 썼노? 진짜 이런 생각을 어찌 했노? 이런 시를 하나 쓰고 싶잖아요. 네? 그게 소망이잖아요. 아닙니까? 감동을 주는 시. 아니고 나도 이런 생각하는데 나랑 똑같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왜 나는 못 쓰는가? 그게 근데 나도 그런 사람처럼 앞에 오늘은 시가 뭐 너무 좋은 시를 내가 많이 담겨. 전문 시 세 개가 정말 그 모범적인 시예요. 하나가 그 여성이라는 백석의 여성의 시고, 그다음 하나가 지난 시간 한 거, 그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 네. 또 하나가 지난 시간 한 세 편을 했거든요. 아니 백서의 여성, 그 다음에 고정서의 첫사랑, 그 다음에 날이 들어 와온. 너무 와온. 마이덕의 와온. 그래 와온했어. 이 세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고 이 세 시인의 스타일도 다 다르고 이 세 시에서 작품을 잘 분석해내면 이게 시의 정답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시를 쓰시면 됩니다.
아니, 와온의 사람하고 첫사랑 그 눈 내린 눈이 나무에까지 팍 내렸다가 흔들려 물은 남이가 이걸 첫사랑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런 생각 우리 매주 선생님도 그거 보고 야 진짜 생각을 잘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잖아요 공동으로. 그런 시를 써주니까 그 시인의 대표작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참 또 이런 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경지까지 가려고 하면 시에 대해서 뭔가 이론적으로 항의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러지를 못해서 나이덕 시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이 와운 시는 너무 좀 그렇게까지 깊이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뭐 5분간 이렇게 소녀를 기다리면서 이런 시가 되게 좋더라고요. 쉬운 시. 근데 일상생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배경이 그 대전에서 이래 내려오면서 네. 뭐 남은 몇 줄이라도 그 문자 그 휴대폰에다가 이 무슨 글을 한번 써봤습니까? 글을 안 써보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자가 운전하다가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별로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 대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려오면 스트레스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패스나 그래 저번에는 이제 그 저기 한바람 교수님이 주신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갖고 제가 몇 번의 이 저기 뭐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실수를 해갖고 상행선이 뭔지 하행선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래갖고 이제 겨우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익숙해져 가는 지금 그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못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첫 수업을 받고 또 오늘 이 상담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조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작을 못하면 안 돼. 네, 끝까지 봐야 됩니다. 발을 담그는 게 그때 그것만 딱 하면 좀 어떻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뭐 어려운 시 이런 거 저도 이제 뭐 백성시 이런 시인들이 참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시가인데 이런 시들은 조금 아직까지 저한테 이론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백석 시인도 제가 좋아하는 시 딱 있거든요. 그것만 알거든요. 뭐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알지만 그래서 아까 이 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춘향유문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삼행이니까 이제 일행이 뭘까 이행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지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쟤도 그게 이렇게 많은 거 배우는 건 참 좋아하지만 이렇게 아웃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퇴근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김혜숙 제 질문 뭐 바람 저는 참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던데 시가 그 한자로 말하는 있잖아요. 그 우리 한자 쓸 때 그게 많이 와닿았고 말씀되는 제산자 그게 절에서 말 예 그게 너무 와닿고 늘 궁금한 게 시를 잘 쓰는 방법을 궁금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를 잘 쓰는 방법 음. 그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더라고. 우리 서점에 보니까 추태가 늙은 시를 쓰냐 젊은 시를 쓰냐 그렇게 방향에 이제 를 잡더라고 길을. 그래서 늙은 시보다는 젊은 시 그리고 실험정신이 없는 시는 제약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서점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시의 실험정신이 뭐지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엉뚱한 발상 그러니까 내가 시를 다 쓰면 완벽하게 주제를 가르쳐 주시만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독자와 평론가의 몫이니까 절반은 비워두라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를 하면 책 습작을 해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거 있잖아. 그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삼박작은 참 맞는 말이던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지금 우리 시인들이 가져야 될 있잖아요. 그 정신적인 저는 태도, 방향, 셋백, 키 있잖아요. 그걸 교수님 한번 좀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를 쓰는 시인이라면 정신과 좀 태도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거를 막 보고 좋은 거는 좋은데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반성되는 것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되돌아보는 게 참 많은데 그 진지한 어법이 또 뭔지도 모르겠고요. 끝없이 그런 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끝없는 어휘 레시피를 많이 준비하라는 거.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게 실험적인 책을 말리기 위해서는 폰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 시인들은 나는 그 유튜브 보지 마라. 특히 그 뭐 정치 있잖아요 유튜브. 그것은 자꾸 이상- 보면 그쪽만 자꾸 보게 돼 있습니다. 시작돼요. 요즘 그 저는 데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뭐 속이 좁아서 한다. 세상 느끼면 절대 데모 안 합니다. 지금 데모는 나는 그래요.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우리는 진짜 데모 많이 했거든요. 학교를 더 가지 못해 이 테러단 때문에 정문을 탱크가 막아놓고 그 장갑차로 막아놓고 해서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데모한 사람 지금 데모 안 합니다. 아무도. 난 아무도 안 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나가는 것 같아요. 20대 여자들 뭐 또 할머니들 가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 그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속이 좁아서 그래요. 좀 속이 넓어야 시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많은 것들을 내가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는 게 집어넣는 것이 언어예요. 표현법은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하고 내시를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찰력입니다. 남다르게 보려는 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해가 산 넘어가는 아니고 산마루가 해를 집어넣잖아요. 이게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이런 관찰력, 통찰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쪽에 두 가지만 잘 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시가 나오는 저는 그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셨는데 한번 질문이나 한번 봐라. 우리 김도현 씨네요. 권도현 씨. 예, 권도현입니다. 저는 지금 의령에서 왔거든요. 어려워. 의령에 그 이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창원에 이제 살다가 가는데 무슨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뭐 내빈 소개를 한 20분씩 30분씩 하더라고요.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 나는 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행사 때마다 와가지고 이름 불러주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만 얘기를 듣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시 하나 지었어요. 하도 막 신경질 나가지고 시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시는 그 사람의 경험과 고뇌와 즐거움을 담은 아주 함축된 언어라는 걸 이제 알면서 어떤 뭐 보니까 굉장히 뭐 심오하고 그런데 그때 진 시를 하나 그 좀 평가 좀 해주십니까? 공명심 이름 없는 새들도 창공을 날고 이름 없는 꽃들도 들녘에 피어난다. 인생사 눈밭 속의 새 발자국 같은 것 날아간 새 뉘아 씹어 그 발자국 찾아나보니 부질없는 이름 석자 공명심에 들뜬 마음 없는 길 만들어 이 길 가랴 저 길 가랴 마음만 분주하네. 서산에 지는 해 산이 가려 지던가 왔다가 가는 인생 몸도 두고 가는데 허망한 이름 석자 남겨본들 무엇하리. 봄바람 소슬하니 물소리 맑구나. 이런 제 시를 하면은 저는 뭐 그냥 내 감정을 얘기했는데 사람들 좀 그 시 좀 적어주세요. 막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시를 낭송을 해도 그런 소리를 한번 안 듣는데 근데 저번에 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심오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대학원 다닐 때도 그 주제 발표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한 2, 3분 이래 걸려가지고 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내가 하는 이 시 2, 3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3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만큼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를 낭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언어에 대해서 발표할 때도 주제 발표할 때도 뭐 좋은 말이라든가 뭐 이런 시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떤 벽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제 그 하고 싶었던 모든 얘기들을 압축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읊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항상 이건 뭐 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다가 적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까지. 지금 말씀하신 시인데 그 시는 우리가 시어할 때 했듯이
일상어와 시어가 분명히 구별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경계는 아니지만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시 아닌 것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시와 시 아닌 것이 구별이 있습니다. 이게 시냐 아니냐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이건 시가 아니다. 이건 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권도현 씨가 지금 말하는 시 좀 직선적으로 하면 시가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비유적이고 돌려 말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대표님 그런 거잖아요. 오늘 왜 늦게 왔어요? 이거는 시가 아니거든요. 네. 와, 참 일찍 왔습니다. 이거 시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더 그 사람 와닿습니다. 지금 어떤 학생이 늦게 왔잖아요. 네. 와, 니 오늘 또 늦게 왔노? 이거는 반발하고 오히려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야, 니 오늘 참 머리 그 이쁘게 한다. 오늘 좀 늦었네. 오늘 늦었구나. 니 참 일찍 왔다 그래도 참 일찍 왔구나. 이게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이 말이 훨씬 니와 늦게 왔노 임마. 저놈한테도 학원 가라고 막 꾸준히 받아가고 왔는데 기분 나빠 오는데도 그것도 교육이라고 오게 왔는데 내까지 니 왔는데 까노 이래 보면 막 다음부터 학원 안 옵니다. 그런 것처럼 열을 바로 말하지 말고 야, 니 참 일찍 왔다. 그 좀 그래도 수업 들으라고 한 30분 들으라고 그래도 왔네. 요새 하느라 오다가 니 그 머리도 좀 보고 이쁘게 왔네. 참 이쁘다. 이러면 내가 감동이 가거든요. 더 학원에 올리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막 공명심해가 뭐 이렇게 말해보면 그 가지고 안 와닿아요. 그거를 구름이 났던 구름이 흘러가다가 나무까지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쫙 해주면서 네. 더 와닿거든요. 이게 시의 강체예요. 그런 걸 자꾸 하시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시가 네,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 있잖아요. 네.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저기 와닿은 게 춘원 이광수 시 있잖아요. 그분이 좀 사랑을 못 받아서 삐딱한 시를 많이 써갖고 좋은 시가 많이 썼는데 소설가. 아 소설가 예. 소설가.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바뀌었다면서요. 삼합을 하는 그런 좋은 시는 아니고 요즘은 거칠고 서툴고 현대적인 시를 써야 좋은 시라 하던데 그게 맞나요? 옛날에 뭐 언어가 되고 지금 올변 리듬이 되고 막 이렇게 삼합을 하는 시는 좋은 시가 아니라면서요. 요즘은 아주 뭐 좀 그렇게 바뀌는 게 맞나요? 좋은 시? 완전히 바뀌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 그런 시가 그러니까 상을 많이 거친 시가 진짜 좋은 건지. 예. 딱 요거다 하면 그렇게 좋다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감동을 아니, 주는 시가 삐딱한 제일 시가- 다 각자 그 다른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가 좋은 시예요. 읽어봤자 우리 보잖아요. A가 반모가 다 감동 받습니다. 지금 이 셋이 여성인이 와원에서 그 다음에 그 셋이 그 첫사랑 이 셋이 읽어보시라고. 누구나 다 아시 잘 썼다. 아니 좋은 제 시가 말은 이렇게 아까 된다니까. 교수님께서 좋은 시가 되려면 언어 그리고 뭐 정신 그다음에 또 뭐라 하더라 리듬이 운율이 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에 맞는 좋은 시지 현재의 좋은 시는 그 기준 어디에 두는 건지. 근데 혹자들은 뭐 그거는 변동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거는 변동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 사람 비평을 잘 아니 하잖아요.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시의 기분 그 리듬 변동이 없다. 예. 그리고 시인이 지내야 태도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그것도 변함없이 어떤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써야 될까 그래서 그렇죠. 투출해야죠. 투출해야 된다고. 운동이 이웃사를 보십시오. 끝없이 자기를 내 꼬라지가 뭔지 내 시가 뭔지 내 시가 대로 쓰는지 끝없이 반성해봐야 그러니까 아까 하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 남자 같은 시를 우리가 많이 못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 속에는 그 없는- 투철하는 게 그 기준이 뭐? 시 속에는 엄선이 남자가 될 수 있죠. 시 속에서. 아 된다 변신을 그렇죠. 변신이 아니 벚꽃을 바라보면서 뭐 내 누이 같다. 내가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하면 되죠. 그렇게 자기 변모하는 것이 시의 변모고 그런 발전. 시를 참 엉뚱하게 써라 하더라고요. 그 운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상처럼. 아니 많이 이상해야 엉뚱해야 된다. 주제도 내세우지 말고. 김혜경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상했잖아요. 요즘 가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베이로 같은 거는 지금 배우 읽어야 되겠다. 그럼 지금 시인은 배우가 바꿨잖아요. 상상을 가지면 안 되고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들어줘야 되네. 이거 변신하잖아요. 지가 이상해지는 이름 이상으로 바꿨잖아요. 김혜경인데 꼭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이상하고 그 이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훌륭한 시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잖아요. 뭐 또 빨리 질문도 하나씩 하십시오. 관장님.
주제하고 심사 내용하고 리듬을 맞아야 되는데 회장님께서 이제 시밴드에 시제를 주시는데 잘 쓰고는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쓰고 싶고 주제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기는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또 주제대로 쓰려니까 내용이 또 어떤 대로 가고 어떤 주제를 올려가 내용하고 맞출까 그게 조금 그 이제 그 힘들어요. 시제를 내주면은 예예. 그 시제를 맞추려고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 그 시가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게 금방 그 잘- 교수님 그 지금까지 강의했듯이 네. 엉뚱하게 엉뚱해. 예, 좀 그런 벚꽃이라고 시제를 내놔면 벚꽃에 그거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맞아. 주제 맞추고 엉뚱해야 된다. 엉뚱해. 리듬 그 심사 시제 주는 것을 가지고 곡에 얽매가 서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걸 제대로 해서 서라 이 어떤 말이에요. 하자를 중심으로 그걸 꼭 곡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목 디자인 꽃이라 말씀하시고. 엔터라 쓰지 말고 또 목련 자갈 그거 쓰지 목련 말고. 쓰지 말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써놓고 시를 써놓고 그거의 대표적인 제목을 갖다 득 붙이지 말아야 말이에요. 좀 색깔 붙이는 것보다 텐션, 긴장을 줘야만이 그 시가 좀 더 시 독자가 보고 독자가, 좀 상상하고. 색다르다. 뭔가 이 긴장구나. 아까 저 봄눈 이야기 했잖아요. 예. 꽃밭 걸어봤는데 꽃밭 아저씨가 전혀. 봄눈이 된다. 이거. 예.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또 거기다 텐션을 줘야 돼요. 어차피 시는 텐션입니다. 긴장이 따르면 시가 아니에요. 압축한다는 건 자기가 긴장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너 왜 늦었노? 일찍 없노라. 이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니 참 일찍 왔네. 아 너 참 일찍 왔네. 늦게 온 놈은 일찍 왔네 함으로도 반하잖아요. 함으로도 더 걔한테 그 감동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핵심 뭡니까? 다음 일찍 오란 말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제잖아요. 주제. 근데 표현은 반대로 참 너 일찍 왔네. 머리 참 예쁘네. 여기 이제 장치란 말입니다. 다음 지금 하는 장치잖아요. 장치를 참 여기 머리 이거 오늘 이쁘게 해 왔네. 이런 장치를 써주고 주제를 자꾸 밑에다 깔아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찍 왔네, 일찍 온너라 이거는 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일찍 온너라 아니고 아니 참 일찍 왔네. 이렇게 해주면서 그 애가 더 일찍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장님 질문이 낯설기라는 그게 안 된다. 감이 그 오는데, 말이거든요. 아니. 예, 예. 주제를 너무 강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려 하지 마시고 이걸 숨기세요. 자꾸 묻어놓아요. 저 밑에 예. 10m, 20m 밑에 묻어놓고 다른 걸 자꾸 드러내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일찍 왔지? 참 일찍 왔지? 어째 그리 일찍 왔나 오늘? 엄마가 특별히 뭐 그게 했나? 이렇게 자꾸 그 주제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자꾸 감추고 그 주제 위에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말하려고. 소재를 풍부하게 많이. 그렇죠. 다람쥐 시를 써야 돼요. 다람쥐 시. 그 엉뚱해라는 게 그런 뜻도 있어요. 다람쥐 시. 시는 엉뚱해야 됩니다. 바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엉뚱해야 되잖아요. 엉뚱하려면은 자꾸 색다르게 봐야 돼요. 색다르게 뭐 돌려는 것들. 이런 노력들이. 근데 아까 그 답변을 왜 안 해주십니까? 제가 늙은 시를 써야 됩니까? 젊은 시를 써야 됩니까? 이 변신하라는 거죠. 그 답이 변신이잖아요. 그 두 개가 돼요. 지금 내가 젊었습니까? 근데 늙은 늙었습니까? 시를 쓰지 말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늙으시면 젊은 시를 쓰고 내가 중간이잖아. 나는 늙기가 중간이면 더 늙은 할머니 시를 쓰고 아까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더 늙은 할머니 내가 죽기 일주일 남았다 죽기. 그럼 죽기 일주일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요의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다.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내 모습을 한번 시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 다르게 보이겠죠. 나 일주일에 죽는다. 그럼 그 시적 표현을 한번 해시라는 거예요. 네? 시적 표현으로 살짝 맛만 좀 주세요. 엄마, 시적 표현을 교수님. 그래. 아까 전에 시 낭송 벚꽃을 보자. 교수님 이야기를 말하면 매니가 안 벚꽃이 된다고. 저녁에 아름다고 있구나. 난 너를 내년에 못 보겠네. 그래서 오늘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밤을 새워 너를 보고 싶다. 그럼 내년에 못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벚꽃을 시적. 같은 애가 이제 선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배워. 저번에 내요 시 쓰는 걸 오늘 안 가봤는데 저기 시 썼거든요 사실. 지난 2주 전에 와서 그 매화 갔는데 아, 얘기했잖아요. 매화를 네. 많이 탁 찌르는 거야. 생선 먹고 왔다고 찌르더라고. 그래서 여기 화장실 씻고 조금 뭐 자동화 가니까 그 꽃이 싹 들어가고 향기를 팍 뿜어내더라고. 그걸 뭐 연기시킨다 그 뒤에가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술 한잔 먹고 마누라니까 팩 까는 거야. 그래가 화장실 가 이쁘게 씻고 양치질하고 하니까 마누라가 막 열정, 그 제목 열정이래, 열정. 온몸을 펼치가 막 맞아요. 죽는다라고 앉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청각장애 앉으실 때 냄새 안 날 때 너무 좋은데 똑같은 담배 보면요. 저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일어나니까 마누라가 팩 해서 탁 걸릴 거는데. 이게 남자 여자 간에 내가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여보 이렇게 가니까 막 그날따라 여자가 막뽕 까부는 거야 마누라가. 네. 한 10년 만에 처음 그런 열정을 꽃도 표현했다. 그렸는데 사람 오죽하지. 그런 시를 썼다니까. 이제 그 시를 그런 시. 그게 이제 실제 표현. 이게 상상이죠. 상상. 술 먹고 가서 마누라가 제발 시섬에서 뭐 아름답니 뭐자 이런 좀 제발 쓰지 마. 네. 그거는 그 옛날 부닥다리 그런 시 있으면. 선희 씨. 저는 아직까지 시를 많이 접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제 시를 보고 일행하고 이행하고 이어쓰기를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네, 그걸 좀 고치려고. 아까 말한 이제 리듬을. 네. 지금 우리 시연협회 시인들이 제일 범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제일 많이 나는 범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적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은 시는 한 행이 소설이 한 10페이지 돼요. 한 행이. 한 행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 할 말 또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야기해서 한마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가 아니라니까. 시는 한 줄로 이야기 끝나야 됩니다. 한 행으로. 그럼 그건 좀 기획이 없든지. 한 행이 모든 얘기를 하나 끝나야 돼요. 또 두 번째 행은 또 두 번째로서 일을 지할 역할이 있어요. 끝내야 됩니다. 세 번째 행은 세 번째 한 줄 있잖아, 한 줄. 그럼 세 줄이면은 그 세 줄이 각각의 의미가 있고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행이. 그럼 이 세 행, 두 행이 꼬라서해갖고 어떤 시의 어떤 뭐 역할이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걸 붙여야죠. 저 그렇다면은 그걸 왜 행을 바꾸는데? 행을 바꾼다는 것은 이 행 한 행은 끝나야 됩니다. 이게 이 할 이야기, 지 할 이야기, 지 역할이 다 끝나야 돼요.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행대로 역할이 또 있다니까요. 이걸 두 행 생으로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가 이런 사람이 지루해요. 텐션이 없어요. 이걸 지금 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시를 말하고자 하는 한 행으로 끝내라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또 다른 거 이야기하고 나는 갔다. 영자가 왔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돼야 된다니까. 이걸 두 행 생을 가지고 한 행으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보는데 하나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끝나도 그 다음 행에 갈 때 좀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행과 행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네. 그런 거를 좀 고치려 하면 아까 그 백석의 뭐 여성처럼 그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어떤 서사적 구조로 갖는다고 생각하시고 기성정렬이라든가 또 구조 이렇게 사건이 연결되잖아요. 전체가 그 애연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과 행도 또 그런 그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제 뭐 말씀이 나오시니까 그 우리 송선희 선생님 같은 거는 께서는 그 시를 지금 현대 시나 뭐 이런 시적인 그게 아니고 거기 그 우리 송 선생은 동시에 그 거의 접합한 가까운 기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동시도 아니에요. 완전한 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지금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지금 서성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동시에 속하는지, 현대시에 속하는지 그걸 갖다 판단을 하고 그 올인을 해야 돼요. 동시에 올인을 하든지 시에 올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버리면은 지금 금방 말씀한 그 시가 지금 계속 나타난다니까. 시가 어렵다고 강사. 아니 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동시 같은 경우는 우리 동시를 쓰잖아요. 동시를 쓰면은
내가 애가 돼야 돼요. 애가 어린애가 돼요. 유치원이 돼요. 유치원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고 동시를 써야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송선희 선생은 동시를 써야 돼요. 동시로 가야 돼. 동시로 가야 돼요. 지금 시로 가면은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자꾸 동시 쪽으로 가라 하는 이유가 내가 그 항상 이야기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시가 어렵다고 그것만 말하면 시초가자 어린이다. 어린이 눈으로 어린이 색을 그리는 게 동시. 특히 이제 동시를 쓰려고 하면 여자분이 유리한 게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키우고 케어를 하고 계속 키우잖아요. 성장 과정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니까 남자들보다는. 그것도 선생님 순수하고 많잖아. 순수하고 말기 때문에 애가 어울린다. 더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관, 저, 선생님 국장, 따셨습니다. 땡. 안 일로 남았다. 다섯 빨리 시간 질문하세요. 저는요. 처음에는 진짜 많이 어려웠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까 8,000보 있잖아요. 걷기 위해서 이렇게 별이든지 산으로 있잖아요.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던 저 드레핀 있잖아요. 이런 모를 자세하게 보니까 생명의 업줄을 뭐라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어떤 글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신현문 소리도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신현문 소리가 아주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제부꽃이 그렇게 이쁜 줄도 몰랐다는 거요. 그래서 실험 정신. 지금 시인이 이름 모를 뭐 꽃이 풀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저는 있잖아요. 구도순, 김현애 다 꽃 이름 있잖아요. 그렇게 이 꽃이잖아 꽃. 근데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제비꽃. 그게 시인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 제비꽃을 제비꽃을 저는 있잖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제비꽃이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싹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꽃에 대해서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60이 넘어가지고 가다못해서 그 제비꽃이 이쁘다는 게 있잖아요.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러니까 거기 그 제비꽃을 보면서 내 나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네. 이름 모를 사람 없습니다. 이름 다가 있어요. 다 이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이름 붙여야죠. 그지 신이 붙여줘야지. 요새는 조건으로 있잖아요. 뭔가 시에 대해서 있잖아요. 느낌이 조금씩 온다는 겁니다. 다행이다. 이제 그게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못하신 분은 다음 시간에 질문도 하십시오. 다음 이주에 또 만나니까 그때 오늘 못하신 분 하시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